증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요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갑이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할 당시에 3억 원입니다. 물론 3억 원은 실가입니다. 자, 갑이 을한테 증여합니다. 자, 증여 당시 가액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은 실가예요, 실가예요? 실가예요, 실가예요? 지금 여기는 뭐랬어요? 증여니까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가죠. 자, 여러분 항상 상속세 증여세는 무슨 가세다? 시가가세임을 원칙을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상속과 증여는 무상입니다. 무상이니까 실질 거래가액이 없죠.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 거래가액이 없죠. 여기는 매매를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시가고, 여기는 지금 뭐니까 증여니까 실질 거래가액이 없고 뭐가 되는 거죠? 시가가죠. 그러면 자, 첫째 단순 증여에다 보다 아무 조건 없는 아주 쿨한 증여야. 그러면 이때는 얼마에 대해서 얼마? 증여 당시 재산 가액 얼마에 대해서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누구한테 갑이야 을이야? 을. 수증자 을한테 뭐로 때린다 여러분? 증여세로 가세한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조건이 붙는 거죠. 자, 어떤 조건이 붙느냐? 자, 채무액에 3억 원을 누가 수증자가 뭐한다? 인수하기로 했다. 채무액 3억 원을 누가 을이 뭐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인수하기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5억짜리 부동산을 뭐 하는데? 증여하는데, 제가 지금 은행에서 요 증여하는 재산에서 대출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걸 대신 갚아주시면 제가 증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고민해야 되나? 아니요, 우리 집 아저씨한테 확인해보고요. 아저씨한테 확인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그냥 내가 먹는가. 고민하지 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자, 거꾸로 합시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3억 원이 대출 껴있는 5억짜리 아파트를 저보고 제가 3억 원 빚을 갚을 테니까 저한테 증여하세요. 그럼 여러분 받아요? 줘요? 안 줘요? 응? 아니 맨날 받을 생각만 해. 줄 생각만 해. 그럼 여러분 저한테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제가 여러분 빚 3억 원을 갚아 드리겠대요. 그 대신 5억짜리 아파트 저한테 증여하래요. 해요? 안 해요? 고민해봐야 돼? 여기서 이제 인간성이 나오는 거야. 아, 교수님한테 드려야죠. 그런 분들은 꼭 시험에 합격하고요. 네가 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금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알아서 해. 다음 주까지 지켜볼 거야. 자, 우리는 이거를 뭐란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고객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세요. 고객이 와서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하고 싶어요.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 공인중개사 7번 나와 있어. 그래서 고객이 앞에 앉아 있었고 내가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을 한 걸 여러분 자꾸 연습해 주셔야죠. 아, 나는 고객 상대 안 할 거야. 그러면 공인중개사 안 하는 거죠. 맨날 아저씨만 상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증여가 되는 거야? 이제 채무 인수를 하기로 했으니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정확한 정의 내립시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누가 수증자가 인수하는 단순 증여예요, 조건부 증여예요. 조건이죠, 조건부. 여기 조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조건부 증여에 있다.
부담부 중에 가서 원칙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나눠라. 뭐와 뭐로 나눠라?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야죠. 그러면 요거는 앞으로 수신자가 갚아야 보니까 빚이야. 누가 갚아야 되는가? 우리 입장에서 갚아야 빚이죠. 3억 원을 또 아는 대신 5억을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는 울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해야 할? 갚아야 할 빚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3억 원은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죠.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이거를. 생각하라고. 혹시 나는 이게 무상 같은데 그러면 오세요. 제가 쉬는 시간에 꼭 내 빚 3억 원 남겨드릴 테니까. 제가 제 빚 3억 원 남겨드릴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무상이다, 유상이다, 여러분? 유상. 그러면 유상이니까 증여세로 간다, 양도소득세로 가서 한다. 양도소득세로 가셔야 되는 거죠. 방금 전에 했잖아. 항상 양도세 무슨 양도 된다? 유상. 누구한테? 갑이잖아. 항상 계속 여러분 묻을 때마다 고민해. 아니 써져 있잖아. 양도소득세 주저하지 말라니까. 뭘 주저해? 도자 시장 응? 뭘 한 적이 있을까? 한 적 없어. 뭘 양도소득세가 도자야. 뻔한지는 물어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야 뭐가 있을까? 없어. 다시 한번 양도세 고민하지 마. 무조건 누구한테 잡아야 돼? 도자야 도자. 그래서 도자는 뭐야 여러분? 갑이잖아. 갑한테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양도세는 뭐에 대해서 가야 되는 거야? 양도 차익이잖아. 우리 아까도 했잖아. 그러면 이때 양도 차익이라서 무슨 가액에서 양도까지 뭘 뺀 거야 여러분? 취득 가액 중에 필요격이 뺀 거죠?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때 이제 양도가액을 얼마야 여러분? 요거잖아 요거 지금 그죠? 요 3억 원 채무인세 3억 원을 유상으로 받잖아. 그럼 요 3억 원을 뭐로 보는 거고? 양도가액 3억 원이죠. 이제 뭘 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취득가액. 그럼 저 당초 취득가액 얼마야 여러분? 3억 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중요할 게 딱 이거야. 자 보세요. 지금 양도 당시 가액은 3억 원이에요? 5억 원이에요? 양도 당시 가액은 얼마냐고 지금? 5억이냐? 5억 중에서 3억 원을 인수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3억짜리 받은 게 아니야. 얼마짜리 받은가? 5억짜리 받은가? 5억 중에서 3억 원만 유상을 본 거죠. 그럼 여기 몇 프로냐고? 전체가 5억에서 3억을 차지해 주면 몇 프로 여러분? 60%죠. 그럼 60%라는 3억 원을 빚을 또 안 하고 남는 게 있어 없어? 있잖아. 요거에 바로 뭐야 여러분? 무상이죠. 요거 때문에 받은 거죠 지금. 그래도 얼마 떨어지니까 2억 떨어지잖아. 2억. 어제 제가 구리에 가면한데 절친이 와갖고 절친까지는 아니고 자랑하겠죠 저한테 뭐. 갑자기 박살 주고 이렇게 오늘 정신이나 같이 하자고 연락당하겠네. 그거 10중 8구는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돈 땄다고 와서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감자탕 하나 사러 갑니다. 25,000원짜리 진짜. 그래서 어제 와갖고 한참 딴 얘기 에피소드를 계속 얘기하면서 방문서 그 얘기 들었어. 1시간 반. 너는 지더라. 나는 이거다. 자 보세요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고객한테 설명하는 거야. 얼마 중에서 3억 중에서 뭘 빼야 되는데 취득가액 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맞대면 되죠? 3억을 빼는데 실은 지금 빼야 되는 3억 원은 전체 100%가 아니라 몇 프로만? 60% 조금만 빼면 돼요.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몇 프로만 유상 양도 비율이니까 60%. 그러면 취득가액도 몇 프로만 인식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60%. 요것만 보면 돼요. 이게 결론이야. 결론은 부담금 증여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걸 계산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끝이야. 결론 요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야.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가?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최고액이 얼마? 3억. 이 비율이 몇 프로냐고? 60%. 그러면
빼는 양도가에서 빼야 되는 취득가액도 전액 빼는 게 아니라 몇 프로만 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60%만 빼라는 얘기예요. 됐죠? 됐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고 게임 끝이야 이제. 이제 산수야. 이제 산수. 그러면 3억 원의 60%가 얼마? 1억 8천만 원을 양도가액 얼마에서 3억 원에서 빼라고요. 그럼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억 2천만 원. 게임 끝이지 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세가 얼마예요, 여러분? 1억 2천만 원이죠. 여기까지 되셨죠? 어려운 거 없죠? 네. 여기에다가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전체가액 증여당시 제작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우리 최고의 이 3억 원은 지금 양도소득세 때렸잖아. 이걸 빼야 되잖아. 3억을 빼니까 얼마 남은 거 지금? 저 그림 보시죠. 얼마요? 2억. 이게 순수한 무슨 양도가액이야? 무상 양도가액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요거는 그냥 얼마 돼서 2억 원 전액에서 뭘 빼니까 여러분? 증여세. 누구한테? 누구한테? 이거는 누구한테? 그러면 총 과세되는 가액은 얼마예요, 여러분? 증여세 얼마? 2억 원에다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양도세 얼마? 1억 2천. 그럼 더하면 얼마? 총 얼마 여러분? 3억 2천만 원이 총 과세까지 되는 거죠. 1억 2천만 원 뭘로 때리고요? 양도소득세 2억을 뭘로 때리는 거예요? 증여세. 그럼 더한 게 얼마냐고? 3억 2천. 단순 증여면 5억. 아! 그러니까 결론 냅시다.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남 아줌마들 자꾸 부담부 증여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세액 부담이 어떻게니까 줄어드니까 강남 아줌마들이 돈이 없어서 이걸 이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증여보다는 무슨 형식을 취함으로써 부담부 증여의 형식을 취해서 조금이라도 세액 부담을 줄인다 안 줄인다?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강남 아줌마들 뭐 한다는 얘기야? 부담부 증여하는 거죠. 이거는 빈번하게 일어나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법에서 허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부담부 증여세 총 과세가는 얼마예요, 여러분? 3억 2천만 원. 단순 증여는 5억. 자, 결론 냅시다. 5보단 적구나. 부담부 증여가 적은 이유는 뭐다? 단순 증여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니까 무슨 증여를 하더라는 얘기야?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죠. 이걸 고객한테 설명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맞죠? 하나 더 합시다. 그런데 어쨌거나 을은 증여 받았죠. 증여 받았잖아요. 을은 얼마짜리를? 5억짜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 외에 을은 또 뭘 내야 되는 거죠? 취득세 내야 돼요. 여러분 310쪽. 자, 다음에는 제가 한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비교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동시를 하는 거죠. 하나에 걸쳐 동시를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도자 입장에서 뭘 설명해야 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양도세 그 똑같은 거래를 가지고 반대로 누구한테는 양수세에 몰려야 돼. 취득세 그러니까 앞뒷면이야. 그러면 취득세 바로 여러분 취득세 보시면은 310쪽 동그라미 5번이죠. 뭐 내라는 얘기예요? 뭘 뭐 내야 돼? 취득세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취득세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그거 같이 보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윗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로 봐라? 유상으로 보라는 얘기죠. 유상. 그럼 밑에다가 적으셔죠.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 인색을 뺀 금액은 뭐로 보라는 얘기야? 증여로 보라는 얘기죠. 그럼 유상으로 보라, 증여로 보라는 것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세율. 채무 인색 얼마는 3억 원은 무슨 양도로 보라고 했으니까 유상으로 보라고 했죠. 그럼 이때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취득세 때릴 때 4% 때리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 중에서 5억에서 저걸 그냥 시가비라고 가정합시다. 실은
증여세와 취득세는 과세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그냥 편의상 그냥 5억은 하겠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인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죠. 그렇잖아. 토지는 개별성이 강한 대표적인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돼. 안 되잖아. 개별성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토지는 시세가 형성이 안 되죠. 시가가 없다는 얘기야. 토지마다 가격이 다 뭐하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세법은 어떻게 하느냐? 시가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평가해서 보충적 평가 가액을 한다. 물론 증여일 전후 당시의 매매 사례가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분야 감정가격 평균액이라든지 또는 공매, 경매로 인한 경락가라든지 협의 매수나 수익으로 인한 보상금이 있다. 그럼 그거는 시가의 영역이다. 근데 그런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평가분야 감정가격 평균액, 그 다음에 보상가액 또는 경락가액 등이 없다. 그러면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하는데 그 보충적 평가 방법일 때 토지는 뭘 평가하느냐?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어디 듣던가? 그거를 평가한다고. 그러면 다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그냥 편의상 그냥 취득세도 얼마짜리를 가정하고 5억짜리 가정. 그러면 이 중에서 얼마는 3억 원은 지금 우리 거기 책이 보면 무슨 양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유상. 그럼 유상으로 보라는 얘기는 세율을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고 이거는 4% 때리는 얘기죠. 취득세도 똑같은가? 그러면 전체가 사무실에서 3억 원을 봤으면 나머지 얼마를 2억 원. 이거는 뭐로 보라는 얘기야? 징역. 그러니까 이거는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3.5% 때려라고 얘기죠. 그러면 취득세도 뭐가 달라져? 세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취득세 이거 명문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도 또 계산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취득세는 단순증이냐 부담보증의 관계에서 무조건 내긴 내야 되는 거죠. 단순증이면 그냥 전액 3.5 조건 보면 유상, 무상 나눠서 4%, 3.5% 이렇게 나누라는 얘기죠. 여러분 강남구에서 공인중개사 하시려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얘기해야죠. 손님한테. 근데 실무에서 잘 못하더란 얘기야. 공인중개사들이. 가면은 한 번에 완스톱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거는 저쪽, 저거는 저쪽. 뭐 법을 물어보면 이거는 법무사고라고 해서 법무사 사무장 빨리 하고 세금 문제 보니까 빨리 또 세무사 사무실 전화가 사무장 빨리 하고 그래서 또 사무장 대출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대출 영업증은 또 빨리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공인중개사가 완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올해 빨리 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도의 변화가 도래가 되고 있어요. 이미 불은 지펴졌죠. 불 지펴졌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용역불에 들어갔죠. 마치 공인중개사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절차와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가 한 단계 더 높은 상위 레벨의 자격증을 만들어라. 그에 대한 용역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때도 벌써 두세 번 농성했어. 집단에서 과천에서. 어디 갔다 왔어? 요거. 자, 결론. 여러분 여기까지 계산 문제 할 수 있어야 된다. 어? 네. 계산 문제 풀어야 돼. 그런데 이 부담보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아니면 우리 세법은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냥 물어보겠다. 단순 증여. 그러니까 이때는 증여 당시 재산가가 얼마에 대해서 5억 원에 대해서 몇 프로 때려라? 3.5%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아유 뭐야 이게. 5억 원에서 뭘 때리라는 얘기야? 증여세 때려라. 그 얘기죠. 증여세는 몇 프로죠 여러분? 최저 10%또 최고 몇 프로까지 하는 거죠? 50%까지 하는 거죠. 그럼 5억 원이면은 이때 요거를 다시 이제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할 때 배우자는 얼마 공제 주다고 했죠 여러분? 알아 계셔야 되는데 배우자 지간에 얼마까지? 6억 원까지는
직계 존소로부터 직계 비속이 증여받으면 얼마까지는? 나도 몰라. 자,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 간의 증여다. 원칙. 이거를 부담부 증여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로 본다? 단순 증여. 따라서 5번 전체에서 뭐로 때리겠다? 증여세 때리겠죠. 최저 몇 프로부터? 10%부터 20%. 그리고 증여받은 사람 또 뭘 내야 되는가? 취득세 내야 되죠. 몇 프로로? 몇 프로로? 3.5% 내야 되죠.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는 직계 준비석이지만 실제 채무 인수했습니다. 나는 채무 인수사에서 뭐 한다면 입증한다면 그때는 부담부 증여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다시 일로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자식한테 뭐 하고 싶어? 부담부 증여하고 싶은가? 자식한테 부담부 증여하고 싶어.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요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은행 세무서장의 눈물을 먹고 인정해서 대표인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은행을 개입시켜라. 그래서 은행에서 뭘 받아라? 대출을 받아라. 그러면 은행에서는 누구한테 명의를 대출하고? 가대 명의를 먼저 대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가대 명의를 대출해주고 여기다 뭘 설정해? 저당권 설정해놓죠, 은행에서. 그리고 우리 그러한 증여를 채무액을 뭐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조건에 계약서 쓰는 거죠.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쓰시되 단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는가? 채무의 얼마를 3억 원을 누가 을이 부담하게 한다는 뭘 걸어놓은가? 특약 걸어놓는 거죠. 특약 걸어놓으니까 이건 무슨 증여가 되는 거고? 부담부 증여죠. 그래서 이걸 공증을 받고 등기하고 누구 명의로? 은행 명의로 등기하는 거죠. 뭘 내고? 취득세 내고 취득세 영수증을 들고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누구 명의로? 은행 명의로 이전 등기하고 그 이전 등기된 등기부를 떼어서 어디 가서? 은행에 가야 돼. 은행에 가서 뭐 해야 되는가? 채무자 변경을 신청해야 돼요. 채무자가 누구로부터? 누구로 바뀌었습니다. 을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이거를 명의 변경된 걸 등기부 확인해서 채무자를 누구로 바꿔? 을의 채무자 변경하겠죠. 그러면 채무자 변경을 하고 은행에서 뭘 받아서? 채무자 변경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서 100원 내야 돼. 100원 내야 돼요. 그 100원이 뭐냐? 인기됩니다. 그 100원을 낸 증명서 확인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들고 어디 가서 이제 세무서 가서 뭐 하는가? 부담부 증여 신고하는 거죠. 이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고객님이 여러분한테 와서 부담부 증여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겠죠, 이제? 안만가 시켜버렸을 텐데 대답을 하면. 여러분이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그냥 웃고만 있지요. 자, 여러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은 어디까지 나왔느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나왔다고요? 취득할 부담부 증여일 때 차감해야 되는 취득가액이 얼마냐? 요거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로는 시험은 이미 몇 번씩 나왔고 설명형으로는 계산형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 계산 문제가 또 나온다. 그럼 출제는 절대 이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겠죠. 이건 이미 노출됐는데. 그럼 모르는 거 쓰는 건 뭘까요? 이걸 물어보겠죠.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이건 이미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또 내가 출제는 이건 안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출제는 이거 아니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라는 얘기야? 예. 얼마예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또는 뭐 물어보세요? 얼마예요? 과세가액은. 세법은 다 계산이에요, 여러분. 세법을 말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계산의 결론이 이렇게 계산 문제는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어떤 건 저거 교수님의 계산을 많이 하세요? 아니 세법은 계산하는 건데 뭘 계산을 많이 하냐고 물어볼게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요? 하지 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아느냐는 세법의 결론은 뭐 나올까? 계산 나온다, 계산. 계산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인에게서 세무서는 50%가 다 계산 문제예요. 설명가 없어. 뭐 설명해. 그건 이미 다 알고 왔어. 알고 왔기 때문에 다 계산. 그래, 결론 얼마야, 얼마. 이럴 때 얼마. 다 계산 문제예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세무 전문가는 아니니까 거기까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냥 계산 문제 그냥 서비스를 내는 문제 하나, 둘, 시험에서는. 근데 여러분 시험 나가시면 이거를 못 해주면서 이걸 얘기를 못 해주면서 고객한테 부담보증이나 단부증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여러분이 부담보증을 할 때에 부담보증을 하고 그냥 세부담이 줄어든 걸 여러분이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눈으로 보이게 되잖아. 맞죠?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여기까지 가면 더 좋고 근데 출제 여기까지 동시에 물어보진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산 범위가 넓으니까 이 정도는 1분 30초 이내에 계산이 가능. 이건 1분이 또 안 걸리죠. 이 정도는. 여기까지 계산 가능하다. 여기까지 여러분 풀 수 있어야 된다.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 꼭 외워야지. 나오는 거구나. 자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꼭 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취득세까지는 안 가도 여기까지 계산은 푸시거든요. 한 번만 해보십시오.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이걸 함부로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눈으로만. 그렇게만 보고 있죠. 그러면 이건 절대 여러분께 안 됩니다. 제 거지. 여러분이 실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고객이 왔다. 우리 집 아저씨가 고기라서 자기야 저녁 먹으면서 내가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봐봐. 이해되나?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럼 제 마음을 이해할 거야. 우리 집 아저씨가 이렇게 멍청한 걸 처음 알았어. 이 새끼야 그걸 못 알아듣나 하면서 밥 상대가 하는 거죠. 밥 먹을 책에 값싸.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여러분. 이제 364쪽 가겠습니다. 자, 양도의 개념은요. 대법원 판례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아니 세법도 대판하나요? 합니다. 대판. 민법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다툼이 없어요. 민법의 대판과 세법의 대판의 차이점은 세법의 대판은 다툼이 없습니다. 문제집에 다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통치 봅시다. 자, 자산의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자, 법원이 확정,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에 거 안 했죠? 306절 마무리 못 졌네. 죄송합니다. 자, 양도를 보는 경우, 예,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죠? 밑줄, 위자료 지급이죠. 위자료 지급. 오늘 오후에는 촬영 가갖고 이거 이혼 위자료 이거 열심히 강의해야 위자료 지급 노출. 위자료는 꼭 알아두실 때처럼 위자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뭐 하는 과정에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 이전 형태는 몇 가지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뭐다 여러분? 위자료 지급이다. 둘째 뭐다 여러분?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다.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위자료 지급은 원칙,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원칙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위자료는 뭐니까? 손해배상금이죠. 외우는 거 아니야? 파경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위자료죠. 그러니까 위자료 소득이야 소득이 아니야? 위자료가 소득이면 큰일 나? 꽃뱀이냐? 그럼 나는 꽃뱀이다. 그럼 무슨 소득을 불러야 돼? 사업소득이야? 근로소득이야? 응? 꽃뱀이니까 사업소득을 불러야 되겠구만. 기타소득? 아이고.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자 마무리. 이거를 뭘로 지급하지 않고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뭘로 넘겨주면
부동산으로 넘겨주면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뭐가 나왔고 부동산 나왔고 이 이전 형태는 뭐고 이전 형태는 뭐고 대물 변제. 그러면 양도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된다고요. 어디에 대해서 때리는 거예요? 양도세를 요놈에 대해서 때리는 거죠. 요놈에 대해서 뭘 때리라고요? 양도소득세. 왜 때려야 돼요? 대물 변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 알으셔야죠. 아, 이혼할 때 현금으로 받는다, 부동산으로 받는다. 현금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 대해서 또 뭘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죠. 취득세 내야 돼요. 몇 프로 내야 돼요? 이건 몇 프로 내야 되나? 몇 프로예요? 상속이에요? 상속은 아니지. 아직 사람이 있으니까 스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받아야 돼? 보내버린 다음에 받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사고 치유가.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여러분. 뭘로 내냐고, 몇 프로 내냐고. 매매는 아니죠. 상속도 아니죠. 그럼 뭘로 가야 돼? 상속의 무상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이잖아요, 여러분. 원시 취득도 아니죠. 그럼 이것저것도 아니면 마지막은 뭐로 가는 거죠? 기타, 유상, 4%죠. 근데 유상은 아니죠. 그래서 상속의 무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 근데 이때 이 부동산이 뭐였다면 1세대 1주택 몇 년 이상 구했다면 2년 이상을 구했다. 그러면 우리 나왔다. 우리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뭐예요? 비과세죠. 따라서 만약에 부동산으로 이자를 지급하려면 뭘로 줘라?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양도해라. 그럼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취득자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취득세는 무상을 묻지 않잖아. 무조건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단 유상이면 4%, 무상은 상속일 때 2.8, 상속이 무상이면 3.5. 그 취득 유형에 따라서 불러줘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다. 여기까지. 이거 기출문제야. 자,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이걸 출제에 또 내고 싶다. 그러면 안 낸 게 뭐, 안 물어본 게 뭐냐? 이죠죠. 얘가 무슨 주택이라면 또 조건 붙이는 거죠. 무슨 주택이면 고가주택이며 이때는 다시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전액과세 하는 거죠. 전액과세 하는 거죠. 고가주택은 무슨 계산한다고 해서 여러분 항상 안분 계산. 고가주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안분 계산이야. 자, 두 번째, 부부 공유재산 분할 갑시다. 이때는 증여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양도소득세 무조건 과세 안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재산 분할의 취득에서는 증여세나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뭐였다면 부동산이었다 봅시다. 부동산. 이 재산이 뭐라면 부동산. 그럼 뭐는 낸다? 분할로 받는 사람이 뭐는 낸다? 취득세는 내야 된다는 얘기죠. 취득세. 그럼 어떤 세를 때려야 되죠, 여러분? 특례세율이죠.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죠? 2% 뺀 거죠. 자, 여기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320조) 동그라미 6번 찾으셨나요? 민법 제834조의 제839조 이게 따른 써져 있나요? 네, 분명히 써놨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이 썼어요. 그거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표준세를 실무에서 몇 프로 때리냐? 3.5% 계산합니다. 공유권의 분할이면 2.3%지만 상속의 무상으로 보기 때문에 3.5에서 2%를 뺀 몇 프로? 1.5% 취득세부가 됩니다. 결론 냅시다. 이혼할 때 뭘로 받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렇습니다. 현금은 아무런 가세 문제가 없습니다. 한도도 없습니다.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꼭 적어 주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이 세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혼, 형식상 이혼 실제 일어나죠.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이걸 지켜봅니다. 이게 단순히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위인지 실제 일어난 건지 사후 지켜봅니다. 일단 인정해 줍니다. 세법. 근데 나중에 이혼한 다음에 6개월 만에 다시 붙었다. 그러면 이때는 이거는 과세관청에서 사행위 취소할 수도 있고요. 사행위 취소? 민법에서 많이 배우셨던 거 아니야? 채권자의 해약을 알면서 그거 좀 아니면 그냥 과세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보시고요. 그래서 이혼했을 때 이렇게 합의 이혼해서 다시 붙을 때는 1년 이내에 오면 안 돼. 좀 몇 년 버티다 와야 돼.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안 온다는 거죠. 1년 후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와. 왜 안 와? 왜 안 와? 오기로 했는데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면 굳이 와야 할 이유도 없잖아. 그래 나갔으니까 또 새로운 특권도 찾아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 그 사랑과 전쟁에서도 나오죠. 남편이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우리 일단 형식상 무슨 절차를 밟아놓죠? 이혼 절차를 밟아놓아서 이혼 절차를 밟아놓은 거죠. 나 그다음에 정말 눈물 났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부르진 않아. 그래서 회사가 봤더니 어머 우리 사장님 결혼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또 유익한 드라마구나.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323쪽 보겠습니다. 양도로 보자는 것. 자, 여기서 제가 강조로 세 가지 꼭 잡읍시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한기 처분이나 지목 기본의 배운 것들은 모두 유추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대표 선수입니다. 양도로 보자는 대표 선수.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올해 신설된 거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것에서 그 밑에 박스 밑에 측량수로 조정해 지정해 나온 일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토지를 뭐하여 분할하여 교환할 것으로서 교환하고 둘째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의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몇 프로를 20% 동그라미 20%를 초과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셋째 납세지 관할 세무사들이 제출했을 때 이때에 한해서 이 공유권의 분할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거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꼭 잡으십시오. 출전 입증에서 물어보기 좋습니다. 양도의 개념은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는데 개정됐잖아. 출전 입장에서 낼 수밖에 없죠. 포인트. 여기서 출전이 장난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첫째, 교환. 둘째,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0% 동그라미. 출전은 그거 건드립니다. 시험을 내더라도. 제가 만약에 올해 출제위원으로 유촉받았다 그러면 저는 이거 당장 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너무나 이제 잘 아시죠? 법정 조건을 충족한 밑줄 무슨 담보? 양도 담보. 밑줄 양도 담보. 민법에서도 다 배우셨죠? 안 했나? 했을 텐데. 양도 담보는 사실상 이전에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이죠. 담보 제분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 이 소유 부동산을 누구한테 넘긴 거야? 채권자한테 넘긴 게 왜 넘긴 거야? 담보 제공.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 그래서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냥 단적까지 꼭 보라고 그러죠. 다만 상한일에 채무가 이행됐어요? 불이행이 돼서? 불이행! 물자가 중요한 거야. 채무 불이행. 불이행에 따라 변제 어떻게 되면 충당되면 이거는 뭐야 여러분? 대물 변제. 이때는 제외 옆에다 쓰세요. 양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리고 양도담보인에서 여러분 소유권 이전되면 취득세 또 과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양도담보 안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내고 잘못하면 또 뭘 내고 양도세도 내고. 그래서 이때 실무에서 가장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핫한 방법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가등이 이겁니다. 실무적으로는 가등이 합니다. 양도담보 안 합니다. 양도담보는 모두 내야 되고 취득세 내야 되고 잘못하면 모두 내야 되고요. 양도소득세 내죠. 잡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네 번째 뒷줄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별 단순 분할 공유권의 분할 나왔네요. 공유권의 분할. 그러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여기서 단순은 뭐야 여러분? 지분율의 변동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지분별이죠. 근데 만약에 지분율의 변동이 있으면 양도를 본다 그랬죠. 자, 그럼 공유권 분할일 때 지분율의 변동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지분율의 변동이 없으면 그럼 취득세는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여러분 교재 잠깐 어디로 오시냐면요 320쪽. 자, 이번에 제가 자꾸 취득세가 자꾸 맞대고 싶을 겁니다. 320쪽에 동그라미 4번이죠. 밑줄 공유권의 분할 취득세 내라 안 내라 표준세율 몇 프로지만 2.3%지만 실제 적용되는 세는 특례세율 2.3%에서 몇 프로 뺀 2%를 뺀 몇 프로로 내라 0.3% 적용되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비교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상당히 더 여러분 오히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렵나요? 깔끔하지 않나? 양도세를 이거고 취득 이렇게 내가 그걸 보여드리는 건데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여러분 더 어려워하는 거 안 느껴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까요? 그냥 취득세는 취득세, 양도세는 양도세 실무 나가서 그냥 깨지고 그냥 손님 우리 이번 달은 취득세만 합니다. 양도세는 다음 달에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어차피 실무가면 제가 그랬죠 여러분. 취득세와 양도세 동전이 앞뒷면이야. 앞이냐 뒤냐 이거만 보는 거야. 취득세 누구가 입장에서 보는 거고 취득자, 양도세 누구냐 양도. 근데 거래는 똑같은 거래죠. 그렇잖아. 매매를 했어 부동산. 그럼 양도자한테 양도소득세 설명해야 되는 거고 취득자한테 뭘 설명해야 되는 거야? 취득세.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앞뒷면이 같다는 걸 지금 보여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누가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자유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데 여러분 표정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해.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어쨌거나 합시다. 다시 와, 삭제해 주십시다. 보셨어요? 예, 결론 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 헷갈리면요, 여러분 그냥 딱 끊어서 해. 그냥 취득세는 취득세, 양도세는 양도세 딱 끊어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비교가 되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얘기하는 게. 나 왔다 갔다 하는 게 헷갈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끊어서 하시라고. 취득세는 따로, 양도세 따로 끊어주시고. 우리 지금 어차피 시험의 목적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63쪽 마지막 양도를 보자는 경 밑줄 매매 원인 무효나 취소의 소유에 의한 밑줄 소유권 환원 동그라미 소유권 환원. 자, 소유권 환원이니까 왔다 간 거죠. 갔다 온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소유권이 환원이 나오면 양도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서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법률에 따른 무효나 취소로 인한 환원이면 이건 자발적 환원, 강제적 환원. 강제적 환원입니다. 이때는 당초 양도, 환원 모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있다. 이때는
당초 양도 환원 모두 양도수에 과세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환원이라 해서 무조건 양도가 아니다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환원이 일어났을 때 양도를 보냐 안 해서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원인행위의 무효나 취소 등으로 인해서 환원이 된 거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아, 자발적, 강제적. 강제적이잖아, 환원이면. 무효점 취소해서 환원된 거니까. 그 자발적, 강제적. 강제적. 일단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것이 어떤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등 법률과는 관계없이 그냥 지들끼리 원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세법은 두 개의 양도로 올려. 두 개의 양도. 이해하시죠? 가반대 매매로 두고 갔다가 이거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환원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누구였대요? 미성년자 했다는 얘기가 얘가. 아, 얘가 아니라 미성년자가 아니라 얘가 나중에 보니까 뭐돼? 만취자대. 아, 글쎄 내가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떤 숙제 아저씨 알지? 소리 한 명만 사주세요. 소리 한 명 사주면은 내가 5짜리 부동산 하나 드릴게요. 내가 쌉니다. 얘 지금 숙취 상태야? 그래서 소주 한 명 사준다 해. 그래서 나도 양심 있지. 5억짜리를 취득하면서 소주 한 명 사주면 되겠어? 그래서 새우깡 하나 더 사줬어. 그래서 매매 가서 돈약 찍게 따닥 해서 드니까 다 했어. 나중에 뭐 하니까 술 깨는 거죠. 아, 또 찍었네. 그럼 얘는 얼른 켜야 돼요, 얼른 켜야 돼요, 여러분. 법원을 켜야 되겠죠? 얼른 가야 돼요, 여러분. 법원 가서 저 매매를 어떻게 돼? 또 서서히 걸리지. 무효야, 취소야. 뭘 제기해야 돼, 여러분? 소송 제기해야 되겠죠? 원인행위 무효 또는 취소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이 매매가 내가 무슨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란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 주장하는가? 무효야, 취소야. 이제 알 때도 됐잖아. 의사 무능력자야, 행위 무능력자야. 아, 쟤는 왜 치거나가지고 자꾸 끝까지 분수시가 돼갖고 가뜩이나 민법 조 공부한 걸 제가 갖고 그냥 흔들어버리고 그냥 어렵게 하는 거지. 아니, 만취자니까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래, 법을. 아, 이 제정신이야, 개야? 아, 생각해봐. 그렇게 어려워? 개야? 사람이야? 개.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그럼 뭐야? 의사 무능력자잖아. 뭘 이렇게 어려워해? 이거 물어볼 때 어떠? 응? 그럼 의사 무능력자니까 무효야? 취소야? 응? 취소야? 무효야? 무효지. 행위는 취소 사유잖아. 네. 제가 금융위원선에서 민법 공부할 때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 개, 제정신이 아닌 거. 그러니까 무, 행, 취.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몇십 년 전에 외운 건데도 여태 안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해요. 무, 행, 취. 그 여기 취소 사유가 하나 더 붙이면 되죠. 뭐뭐 한 번 더 붙이면 돼. 사기, 강박차고. 그럼 다 취소 사유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나머지 얼른 뭐라고 그러면 돼요? 무효. 되세요? 뭐가 됐겠냐? 그냥 가자. 그래서 매매 원인 무효나 취소의 소에 뭐 여러분? 소유금 환원.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환원이 일어났다. 뭘 따져라? 환원 사유. 그래서 이렇게 무효, 취소, 이 소위에서 환원된 거다. 자발적, 강제적. 강제적. 그럼 강제적이니까 이들은 당초, 양도, 환원 모두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근데 당사자 간에 뭐해서 합의해서 이들은 세법 뭐를 본다? 두 개의 양을 본다. 오케이? 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기본 통치 갑시다.
자,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밑줄 여러분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를 이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신탁이 중요한 거야. 신탁은 믿고 맡긴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신탁을 쭉쭉 맞추시고요. 해지냐 계약 체결이냐 그거 묻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쿨하게 합시다. 신탁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이거는 대표적인 무슨 이전? 형식상 이전. 양들어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따라서 취득세도 뭐야? 취득세도 뭐야? 비과세죠. 우리 했잖아. 신탁 등기 변경 신탁해서 이탁적 그거 언제 써먹어 도대체? 옛날 가만 써먹어. 2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리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의 원인 무효로 판시돼서 환원됐대. 여기 나왔네요. 뭐 환원. 근데 왜 환원됐대 여러분? 소. 그냥 소만 봐. 소 다른 보지 마. 무효도 보지 말고 취득 보지 말고 소. 소말되지 그래 봐야지. 3번 나왔다. 드디어 이혼.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에 의해 따라서 재산 분할하는 경우 우리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증여로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과세 문제 없다. 단 취득세는 낸다. 이때 이혼은 여러분 반드시 이혼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안 해봤어?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자, 이혼은 두 가지예요.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이혼이 있죠. 그러면 그 의사 표시를 가지고 어디 가셔갖고요? 어디 가셔야 돼요? 가정법원에 가십니다. 가정법원. 그래서 판사님 앞에서 우리 이혼하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원만 합의해서. 그래서 왜 이혼하십니까? 성격, 폭행, 남편이 자꾸 때려요. 아, 그러면은 그러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혼하지 마시고 숙려기간 주죠. 한 달 더 주죠. 예, 4주일 있겠습니다. 그러잖아, 김부사람이. 신부사람이. 응? 4주일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뭐? 숙려기간이죠. 그래서 한 달 더 버텨보고 이혼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이혼 사유가 뭐야? 폭력이야. 그러면 거기다 숙려기간 1개월 주면 어떻게 될까? 한 달 더 맞춰보시고.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적으로 확인하시고 오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 출력기가 없어 따로 조치합니다. 별거 시켜야지. 아니 한 달 더 맞아보시고 4주에 뵙겠습니다. 4주에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반드시 이혼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여러분. 이혼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본적지나 또는 시군 면사무소 가서 뭐 해야 돼? 신고해야만 법률상 뭐가 되는 겁니까? 이혼이 됩니다. 난 몰라. 이거 안 돼. 4번 소유 자산을 여기 보세요. 요거 소유 자산을 경매나 공매에 있어. 이게 새롭게 나온 거예요. 2013년도에 나온 거예요. 소유 자산을 경매나 공매에서 자기가 제출되겠대. 요거 치킨 별표나 2013년도에 판결 저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신경 쓰기 바랍니다. 초기입니다. 자, 그다음 판례 좀 보겠습니다. 대판이 많은데 대판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몇 개 좀 뽑았습니다. 첫째, 1번 토지 매수의 금원을 출자했다가 동토지를 매각한 후 자, 그 출자액, 자, 밑줄 이상을 환급, 이게 중요합니다. 환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상을 환급받은 겁니다. 그러면 양도를 봅니다. 자, 이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와서 야, 내가 이번에 토지를 10억 원어치 취득하는데 10억원짜리 취득하는데 내가 이거 조만간 1년 이내, 2년 이내 이거 분명히 뜬다. 왜 뜨냐? 여기 공공사업이나 또는 전철구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뜰 거다. 근데 내가 좀 자금이 부족하다. 너 2억원 배팅해라. 그러네. 99% 사기입니다. 절대 여러분 뭐 하시다니까 투자하시려고 그러는 거는 99% 사기입니다. 그걸 또 수준하게 쫓아고 예, 그걸 필요한다. 이게 들짝길 거면 이 사람이 여러 번 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순진해. 답답해. 그리고 나중에 사기당했대.
아니 돈 될 거면 지가 혼자 먹지 이걸 내한테 따라와서 이거 돈 되니까 투자하시죠 그러면 그런 놈이 어디냐고 세상에. 악착같이 지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 뭐 해서 2억을 뭐 했어요? 여러분? 투자했죠. 근데 명의는 누구 명의라는 거야? 간명의로.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1년 후에 이 토지를 매각했어요. 매각해갖고 드디어 약속대로 15억원에 매도했어요. 그럼 나 여기 황금 받아야 되죠? 내 투자 돈 들어갔잖아. 몇 프로 얼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 달라고 그래야 돼? 얼마야? 3억이죠. 몇 프로니까 20% 투자했으니까 내 지분 환원가액 몇 프로 받아야 돼? 20%. 그럼 얼마 달라고 받아야 돼? 3억. 그럼 내가 당초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고? 2억. 그래서 얼마 판 걸로? 3억 원에 판 걸로 우리 세법을 보겠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출자의 뭐예요? 이상으로 환급받아요. 즉 뭐가 나와야 돼? 양도청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밑줄 2번 임의경매. 자, 여기서 임의경매에서 포인트는 경매입니다. 임의경매냐 강제경매는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공매, 경매나 소유권 이전은 사실상 유상양도죠. 근데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죠, 당연히. 임의경매냐 강제경매가 아니라 경매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사실상 무슨 양도야? 유상양도. 그래서 내가 담보 제공 부동산을 뭐로 넘어갔어? 경매. 근데 그걸 내가 다시 받아왔어. 양도야 아니야? 아니라고 방금 통째로 위에 4번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받으면 양도죠. 그럼 저는 뭘 때려요? 양도소득세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이해하시죠? 내가 담보 은행에다가 부동산을 담보로 받고 뭘 받았단 말이야? 대출. 근데 내가 대출을 못 갚았어. 그러니까 은행이 내 담보 제공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근거해서 뭘 집어넣어 버린다? 경매 집어넣이죠. 그게 물권 아니야? 그죠? 그래서 경매로 넘어갔어. 그 경매로 나간 걸 내가 다시 받아왔어. 경납받았어. 그러면 양도도 아니다. 아니야. 근데 누가 받았어? 처자식이 받았어. 그런 처자식을 둬야 돼. 양도야 아니야 이거는. 양도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는 뭐가 때려요? 양도소득세. 자 보시고요. 이번에 양도를 보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양도를 보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양도를 안 본다 이렇게 하면 조금 여러분이 공부가 좀 편할 것 같아요. 1번 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환원. 이건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식부터 잘 배우셨을 거라고 믿고. 실체적 권리 회복 등기 뭔지 아시죠? 이것도 내가 설명해야 되나? 몰라. 공식법에서 배우셨죠? 배웠습니다. 분명히 실체적 권리 회복 등기. 자 2번 병의 신탁 밑줄 나왔다 뭐 신탁이야. 신탁이 무조건 양도 아니야. 그래서 명의 신탁은 등기 이전의 원인이 친절하게 써져 있네. 등기 이전의 원인이 매매 교환 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했기 때문에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자 3번 합자회사의 토지를 현물 출자했다 밑줄. 그 합자회사의 토지를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 합자회사의 현물 출자했다. 양도도 아니다. 다시 여기 봐. 지금 제가 딱 끊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회사가 있죠 여러분. 여기 개인 갑이 갖고 있는 뭐를 토지를 뭐 했다고 여러분? 현물 출자했다고 해요. 현물 출자. 그러면 이때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회사. 양도 봐요 안 봐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법인의 현물 출자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양도를 보고 안 보고 봐야 돼요. 왜? 현물 출자금 뭘 받았으니까? 지분 받았잖아. 무슨 양도야 그러면? 유상양도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현물 출자하였다가 여기까지 양도를 본다? 근데 다시 조건 붙었죠. 밑줄 뭐 하면서? 퇴사하면서 다시 기분 되찾아오는 거야. 넘겨주고 나 나갈래? 그러면서 네, 퇴사하면서 자 밑줄
그대로 여기가 포인트야. 그대로. 이때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야. 4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밑줄 뭐야 이거? 4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이게 뭐야 여러분? 양도 담보. 근데 담보 사유 소멸로 환원이 됐대. 그럼 양도를 본다 안 본대? 안 본대. 밑줄 담보 사유 소멸이 뭐야 여러분? 채무 이행을 말하는 겁니다. 채무 이행. 자, 그럼 요거 출전이 장난치기 좋죠. 보세요, 여러분. 그림 그려놓으시고요. 이거 손이 떨려가고. 자, 아니 여기 맞았어. 자, 여기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해서 여러분. 갑이 채권자고요. 을이 채무자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갑이 뭐라 그래? 담보 제공하라는 얘기죠. 응? 이게 양도담보아니어서 얼마 빌려? 5만 원 빌려줘. 5만 원 빌려는데 갑이 뭐 제공하래? 담보 제공하래. 얼마짜리? 5억짜리. 자, 그래서 토지 5억짜리 토지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갑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등기부상의 명의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니까? 단 등기원이 모르대요. 담보 제공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나오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명의가 넘어갔지만 갑한테 넘어갔지만 이건 사실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형식상. 그러면 갑은 취득자가 되는 거죠. 취득세 과세해요, 안 해요? 취득세 과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항상 이런 걸 잘 못해요.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제일 먼저 뭘 따져야 돼? 비과세 대상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양도담보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취득에서 취득세 비과세 연료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취득세 비과세 양도담보에 따른 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없어.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취득세 과세라는 얘기입니다.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때에 뭐는 갑은 을이죠?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도담보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양도소득세 과세 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가 만기일이야. 자, 만기일에 과세할 거냐 말 거냐는 뭘 따져봐야 돼? 채무를 이행을 했는지 채무를 이행을 하지 못한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적어놓으셔야 돼요, 이 그림. 그러면 채무를 이행했대. 채무를 이행하니까 담보사유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소멸되죠. 채무 이행이니까 담보사유 소멸이잖아. 그러면 채무자 찾아와야 돼, 안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 돼. 소유권이 화물이죠. 그럼 소유권이 환원해서 양도세는 양도를 본다고 안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왜? 사실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그러니까 갈 때 양도세 안 때렸죠? 올 때도 안 때린 거죠. 취득세는 과세해요, 안 해요? 취득세는 과세한다고. 그러니까 실무에서 안 한다고 양도담보를. 이해되세요? 네. 근데 여기 채무 뭐예요, 여러분? 불이행.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 전제 충당되는 거죠? 응? 그럼 양도를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응? 본다고요. 뭐니까 대물변제니까 양도를 본다고 했잖아. 그럼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예요? 갑이야, 을이야? 그래, 아무나 때려봐라. 둘 중에 한 놈이지? 갑이야, 을이야? 을이지, 을. 소유권이 넘어간 놈이 누구예요, 여러분? 을이잖아. 그러니까 을한테 양을 있는 거야. 언제 양도담보를 봐야 되나, 그러면? 명의는 이때 넘어갔죠? 명의는 이때 넘어갔잖아.
근데 만기의 책임을 이행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못했으니까. 양도를 뭔데? 과세한테 누구한테? 을한테. 그럼 언제 양도한 걸 봐야 돼? 응? 네, 그쵸. 만기일 다음 날에 양도를. 여기까지는 뭐가 있으니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기한의 이익은 아시죠? 은행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한의 이익. 은행에서는 우리 민법 공부하다 보면 기한의 이익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기한의 이익 사유가 시험에 나오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못까지 맞고 취득세는 물론 모두 맞아. 양도소득이 맞죠. 그 실무에서 양도담보한다고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뭐 걸어버려? 가등기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등록물에서만 하면 되는데 얼마? 등록에서 얼마 가등기? 무슨 가액에다가? 지상렬이가 가등기라면 무슨 가액에다가? 부동산 가액에다 세율 무조건 몇 프로? 0.2%.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려야 돼요. 그게 싸죠. 자,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시간 너무 되는데 5번. 교환 계약이 취소됐대. 있죠.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뭐 했다가 먼저? 교환을 했죠. 각각 을간의 토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누구한테 넘어가고요? 을. 갑은 을과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갑한테 넘어갔죠?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세법은 그냥 맨날 이거야. 세금 때려, 안 때려? 그거야. 이 소유권 이전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된다잖아. 교환 대물면에 10억에 동그라미까지 쳐들어가서 동그라미 문제를 쳐놨잖아. 그러면 교환은 뭐니까? 양도니까 갑한테 뭘 때리고? 양도 때리고 뭐? 을도 뭘 때리고? 양도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간의 교환이 있으면 뭐야? 쌍방과세죠. 이해되시세요? 자, 그래서 교환됐어. 끝났어. 그럼 또 모든 애들 여기는 예, 또 취득세. 여러분, 난 민계공 열심히 해봐라. 신문하면 다 세금인데. 그런데 와씨 뭐라고 써보니 교환계약이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 취소됐대요. 자 그럼 다시 어떻게 돼? 백해야 되죠. 백. 그런데 여러분 그럼 교환이 취소니까 사실 양도야 이제 양도가 아니야. 양도가 아니죠. 취소됐으니까. 원인에게 무효는 취소해서 이게 취소됐다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되냐? 뺏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을이 받자마자 을이 갖고 있던 걸 병한테 이렇게 팔아버려요. 뭐 하기 전에? 취소되기 전에 팔아버리는 거죠. 이상하니까. 근데 교환 취소되기 전 미리 을이 교환받은 갑의 토지를 뭐 해버렸다고 병한테 매매했다고 해요. 그 후에 매매한 다음에 이 교환이 뭐가 돼도 취소가 돼도 을은 돌려줘요, 못 돌려줘요? 못 돌려줘요. 이미 팔아버렸잖아 병한테. 이해되세요? 근데 갑을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 그 소유권이 결국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그런데 이때 병합까지 온 건 안 돌려준가, 못 돌려준가? 못 돌려준 거죠. 왜? 취소되기 전에 먼저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건 양도로 안 보겠다. 그래서 결론. 교환 계약이 뭐가 됐으나 취소돼서 여러분 좋아하는 누가 나왔다? 선이 나왔다. 선이. 아 반갑다. 반가 빨리 인사해주세요. 선이야. 선이 이 제사. 얘기해서 선이 취득자 누구예요? 병이죠. 병이 선이 취득자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교환이 어떻게 됐어도 취소됐어도 갑은 병한테 소유권 환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병한테 이거 내 거야! 라고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얘는 누구니까 그 유명한 선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양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